2025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2027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테슬라가 로봇 기업으로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 모델 3라는 시험 모델이 나왔을 때 주가가 폭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전망이 밝혀졌으면 이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제표에 드러날 수 있는 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때 비로소 테슬라 주가는 저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202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학부하고 석사를 독일에서 마치고 독일에서 또 경영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제가 주로 공부한 영역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시장 관련됐던 거고 독일에서 하던 그 전통이 있다 보니 이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부들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는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외에도 벤처캐피탈 대표도 잠깐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에도 좀 있었고 지금은 또 창업을 해서 AI 연구센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뭐 자주 만나 뵙고 있고요. 네. 테슬라의 주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성장하는 어떠한 이 흐름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부 경쟁 요인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우선 외부 경쟁 요인은 우선 두 가지가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자율이 높으면서 할부금융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좀 생각보다 좀 둔화되고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여러분 작년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델 Y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잊을 수 없는 저희가 기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성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이 기대치에 좀 못 미쳤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것에 또 한편은 가격을 할인해서 했던 요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구매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인하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가격을 할인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즉 그로스 마진을 저하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는 팔았지만 수익이 그것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고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뭐 전기차 시장이 캐집니다. 이거는 좀 한국적인 과잉이라고 저는 과잉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전기차가 역성장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50%가 넘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성장률이 있었고요. 중국은 20%대의 성장을 했었고, 유럽 또한 37%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대치보다 낮은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의 둔화라고 보는 거지, 성장이 둔화돼서 마이너스로 갔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각종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 여기에는 테슬라만의 역할이 아니라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들이 의미 있는 자동차 모델들을, 전기차 모델들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이 테슬라에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거죠. 지금 엔비디아처럼 AI 시대가 명확하게 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구매처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가 어마어마한 양의 AI 칩들을 사들이고 있고, 이런 칩들이 당분간 이런 칩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대한 시장 전망이 있는 가운데에서 또 엔비디아가 여기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을 크게 증폭시키고 여기서 그로스 마진을 갖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78.4%라는 이러한 높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하늘 높게 끌고 있다라면,
우선은 지금 테슬라는 2023년에 고전했고 2024년 상반기에도 고전했던 것은 시장 전체 환경이 좋지 않고 여기에서 테슬라는 성장했지만 이 성장에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자기 살을 깎아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부 요인인 것은 중국차입니다. 중국 전기차 여러분들 3월에 있었던 베이징 모터쇼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자동차 시장 규모로 볼 때는 미국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내수 시장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 규모이고요. 여기에서 중국차가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해왔고 이것이 지금 이제 결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중국 자동차가 가격 면에 있어서나 품질 면에 있어서나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되면서 2023년 4분기에는 4분기 한 분기로만 볼 때는 전기차의 전체 생산량과 판매량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서는 이런 결과까지 나왔고 작년 여름부터는 비아디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동남아시아와 브라질에서 중국 전기차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극대화되면서 2023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자동차 수출 1위 국가는 내연기관이든 전기차건 다 합쳐서요. 일본이었는데 이것을 중국이 기록을 깨면서 중국이 1위 수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그 성장세와 이 확장세가 대단히 파죽지세의 모습을 띄고 있으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의 어떤 시장이 로의 진출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어떠한 응전을 하는가? 이 도전에 테슬라가 어떠한 응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빨리 테슬라가 저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인 2024년 1월에 있었죠. 1월 말에. 이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5년 하반기부터 일명 모델 2를 생산할 것이다. 여러분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것은 양산은 그거보다 더 늦어집니다. 양산은 늦어지면 2026년에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늦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속도가 이렇게 빠를 거라고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예측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이터가 3월 달에 이제 3월 말에 보도를 하죠. 테슬라가 모델 2를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혼란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4월 초에 $140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4월 23일 날 있었던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저가차를 생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차의 그 생산 라인을 원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대단히 고급 기술이 테슬라의 혁신이 총화가 됐던 기술이 들어가서 생산 비용을 50%까지 낮출 수 있는 이 생산 라인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고 현존하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를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저가형 차량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시기를 2025년 상반기로 땡기겠다. 그리고 지금 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도 필요가 없다. 다만 이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50%까지 낮추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추가 투자가 없으니까 케이펙스 투자 없이도 이거를 실현해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이 파산 공세에 맞춰서 우리가 저가 차량을 좀 더 일찍 생산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모델은 아마 2024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이것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로보택시만 우선 생산하겠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언제 생산되느냐? 2025년 하반기에 생산된다. 하지만 그 컨셉트와 그 서비스의 형태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8일 날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 차의 공세와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테슬라의 그러니까 시장 전략을 선보이게 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테슬라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테슬라의 산업 전략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었다. 근데 이제는 AI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AI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AI 기업에서 첫 번째 AI 기업으로서의 가장 큰 매출을 낼 것은 FSD입니다.
이 FSD가 1월 말경부터 버전 12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버전 12는 엔드-투-엔드 AI, 종단간 AI라고 해서 이 카메라만 쓰고 있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력에서 카메라만 쓰고 있는 데에서 이것을 보완하고 훨씬 더 월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라 한쪽만 AI였습니다. 즉 센싱 쪽에만 AI를 쓰다가 기존에 있는 여기에는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다 30만 줄 넘게 코딩을 하면서 규칙을 입력을 했었죠. 빨간 불에는 차가 멈추고 파란 불에는 차가 달린다라고 멈추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면 이것을 비디오 학습을 통해서 신경만 학습을 통해서 이 규칙을 생산해내겠다. 즉 AI가 운전하는 규칙을 만들어내겠다는 방식이 버전 12에서 이제 작동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진화할 수 있고 자율주행 기술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프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였냐면 GPU. 즉 컴퓨팅 파워가 이거를 연산해낼 컴퓨팅 파워가 적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걸 다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2024년 4월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병목 현상이 완전히 풀렸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만 해도 A100을 샀어요. H100을 테슬라는 못 사고 A100을 샀고 그리고 테슬라 자체 칩 도조 슈퍼컴퓨터를 작년 6월부터 7월부터 확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갈 자체 칩도 개발을 해서 TSMC가 생산하고 있었고 또 A100이라는 것을 대규모로 10만 개 정도를 구매를 했었고요. 이것은 이제 H100으로 친다라면 지금 가장 좋은 엔비디아의 칩이 이것이 한 32만 개, 3만 2천 개 정도의 규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칩들이 마련되면서 병목 현상이 풀렸고 올해 더 이걸 투자를 해서 올해는 6만 5천 개 정도의 수준으로 도조 슈퍼컴퓨터에 H100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병목 현상이 풀리면서 수많은 FSD 차량에서 오는 FSD의 비디오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에 신경망 학습에서 쓰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버전 12.1, 12.2, 12.3 마침내 12.4가 나왔죠. 그리고 곧 12.5와 12.6 정도가 아마 8월 8일 정도는 12.6 정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히 빠르게 지금 FSD가 성장하면서 FSD가 드디어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상업용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 테슬라의 재무제표에는 FSD 부분이 따로 기입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서비스 영역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장할 거라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2022년 1분기 때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89%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 때 자동차 부분의 전체 총 매출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가 에너지 부분과 서비스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매출은 증가하지만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은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서 차지할 부분은 뭐냐면 에너지 사업 부분, 메가팩이라고 하죠. 지금 재생에너지의 전 세계적인 붐이 정말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거칠게 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대용량 에너지 저장소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메가팩이 지금 세계시장 넘버1이고 지금 단일 지배 사업자이고 여기에 최근에 올해 2024년부터 CATL이 우리도 이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면서 중국에서 경쟁의 신호탄을 지금 쏘아 올린 것 정도가 시장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쪽 시장에서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이번에도 그로스 마진이 총매출 이익률이 23%의 에너지 부분에서는 달했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죠. 서비스 부분은 슈퍼차저와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지금 미국하고 북미와 중국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을 테슬라가 공급을 하고 있죠. 지금은 슈퍼차저와 자동차 보험에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반복하고 있지만 이제 FSD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서서히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 FSD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매달 반복되는 매출입니다. 자동차는 항상 이례적으로 판매할 때만 매출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대단히 비규칙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통해서 추가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건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하지만 매달 자동차가 판매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리커링 레비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AI를 통해서 FSD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FSD는 첫 번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 FSD에 대한 이 매출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라이센싱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중국 기업에다가 라이센싱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바이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드에다 라이센싱 할 수 있고 언젠가는 현대기아차도 이 라이센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프랑스의 르노가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라이센싱을 자체가 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경우에는 테슬라의 FSD 기술을 우리가 인텔을 갖다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깔면서 인텔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테슬라 인사이드, 그러니까 즉 FSD 인사이드 이런 방식으로 매출이 두 가지 방식으로 창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FSD 기반을 하고 있는 이 로보택시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거죠. 즉 자율주행 기술은 이렇게 크게 볼 때는 세 가지. FSD로 자체 테슬라 차량에서의 리커링 레비뉴, 매달 발생하는 레비뉴와 그다음에 라이센싱을 통해서 리커링 레비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로보택시를 통해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AI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비율이 점차 분기마다 증가하고 성장한다라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의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크게 증가했던 것은 예를 들면 2016년 대비 지금 크게 1000%까지 증가했던 것은 이런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가치가 평가받아서 기업 가치가 있어서 물론 여기에도 AI에 대한 기대치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식의 어떤 성장을 이끌었다라면 이제는 AI가 본격적인 매출로서 구체적인 매출로서 테슬라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FSD가 그대로 들어가는 곳이 옵티머스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는 것이 FSD거든요. FSD가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기 때문에 옵티머스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금 2025년 하반기부터 옵티머스를 자체 공장에 기가팩토리에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타임라인은 항상 조금 틀릴 수 있으니 2026년부터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이것도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공장에다 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2025년에 될 것이고 2025년 하반기부터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2027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테슬라가 로봇 기업으로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 그런데 이것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그러니까 로봇은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첫 번째가 두뇌에 속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로봇이 균형을 잡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4시간 이상 지속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4680 배터리,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동기죠. 우리의 근육에 해당되는, 로봇의 근육에 해당되는 구동기는 전기 모터입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Y와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그리고 지금 모델 2에 만드는 이런 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같이 확장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옵티머스의 시장 판매 가격이 2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보다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대중화가 열린다라면은 훨씬 더 막대한 매출이 로봇의 또한 로봇은 여러분 이례적으로도 판매되지만 월 수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클라우드에 연결돼야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 리커링 레비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판매 매출과 반복적인 구독료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막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비전 전망을 이번 1사분기 성과 발표했던 4월 23일 날 발표해서 일론 머스크가 명확하게 밝혀주면서 테슬라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의해서 쓰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됐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왜 치솟지 않느냐? 치솟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러한 전략이 현실 속에서 입증돼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델 3가 양산되기 전에는 테슬라가 흔히 말하는 프로덕션 헬을 겪으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모델 3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델 3라는 시험 모델이 나왔을 때,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때 주가가 폭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전망이 밝혀졌으면 이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제표에 드러날 수 있는 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때 비로소 테슬라 주가는 저는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202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2의 양산 시점이 테슬라가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반등 시점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등의 기회들이 단기간 반등의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첫 번째 반등 기회는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날 자율주행이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시범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10대 정도를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든지 50대를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든지 본격적인 운행은 아니죠. 시장을 하나 장악하려면 뭐 뉴욕시에서만은 아마 1000대 정도는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뭐 특정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라든지 몇 개 미국에서 이미 허가가 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스트 삼아 몇 대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 성능이 최소한 미국에서 비교될 수 있는 웨이모보다 좋다든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능도 좋긴 하지만 레이더를 달고 있어서 일반적인 승용차로 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원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테슬라는 원격 조정 없이 이러한 이 로보택시가 시범 운전을 잘 해 나갈 것인가. 이 로보택시의 모델 또한 사실 앞으로 생산될 모델 2의 모델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브레이크 페달과 가스 페달과 핸들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없을 뿐인 건데요. 이 모델 2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것이 시범 운행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때 이것이 FSD에 대한 사람들의 어떠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FSD가 대단히 성능이 좋고 이것이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여러분 저만 해도 저의 가족들과 함께 내가 FSD를 탄다? 이건 사실 꺼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안정감을 시장에 확신을 주는 데는, 그러니까 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로보택시의 시험 운전의 성과들이 계속해서 잘 나와줘야지, 여기에 사람들은 로보택시를 타는 것이 아니라 FSD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로보택시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반등기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은 이제 모델 2가 나오면서 이 모델 2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모델 2가 양산되면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주가가 분명하게 또 반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하반기까지 갔을 때 로보택시의 실적이 1년간 실적, 분기간 실적에서 사고율이 대단히 적었고,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 부분이 FSD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허락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반등기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고, 테슬라는 중간중간에 옵티머스는 이제 자주 공개를 안 할 거예요. 비디오상으로는, 유튜브의 비디오상으로는 익스닷컴에서의 비디오상을 공개하겠지만, 실물을 공개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중국 기업들이 카피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는 실물 공개를 사람들이 직접 공개할 체험할 정도는 내놓지는 않을 거지만, 2024년 하반기에 공장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2025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공장에서, 테슬라 공장에서 투입이 될 거고, 이것이 투입돼서 실제로 생산 효율성들을 높여내면서 테슬라의 차량의 생산 단가를 낮춰낸다라고 한다라면, 이 낮춰내는 데 기여한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진다라면 충분히 테슬라의 주가는 오르는 모멘텀들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세한 거는 제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